여러분들도 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한두 번쯤 이번 연예인 성매매 사건과 관련한 글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이 담긴 채로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는데 사실상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미 해당 연예인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앞서 이종원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출연했습니다. 김종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도 그 성매매 글 받아보셨는지요, 혹시? 네. 저도 SNS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유명 연예인의 실명과 또 구체적인 금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좀 많이 놀랬고요. 워낙 내용이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좀 사회적인 파장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됐습니다. 네, 저도 사실 받긴 했는데 이 정보지 형태의 글을 받기만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될 것도 같은데 한 번이라도 요즘은 그 전달하기로 굉장히 쉽게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 건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면 관련되는 법령이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구성 요건을 보면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악의적으로 처음에 이제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퍼나르기만 한 경우에는 이게 본인은 이게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아니면 명예훼손할 그런 생각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변명을 할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근데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떠도는 소문만 믿고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에 댓글을 달면 그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단순히 퍼나르는 행위도 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실제로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처벌될지는 수사기관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퍼나르기도 한 사람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최초로 이 글을 유포한 사람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수사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특정이 가능할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 SNS에서 이게 계속 따라가다가 보면 언젠가 최초 유포자가 나올 텐데 최근에는 이제 SNS에서 대화 내용 자체가 오랫동안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정도만 보관을 하고 삭제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 최초 유포자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는 좀 판단이 안 서긴 하는데 만약에 최초 유포자가 확인이 된다면 그 사람을 인해서 이제 어떤 영리적인 목적으로 최초로 정보를 조합을 해서 배포했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하게 처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유포자가 가장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이번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 무더기 기소가 될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 이번 사건 수사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이게 이런 사설 정보지라든지 안티 카페 이런 등등으로 이게 인터넷과 핸드폰 등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한 사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최근 8월경에 그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어떤 엄단 조치 지침이 내려졌고요. 또 이 사건도 이제 관련한 지침 선상 하에서 최초의 어떤 영리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제작한 사람들이라든지 중대한 인격적인 침해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선 구속 수사를 아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특정한 몇 명이 그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창에 이런 거를 올린다고 해도 그게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공연성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공연성이라는 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지만 명예훼손이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전달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원칙적으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러니까 인터넷 어떤 블로그에서 개인 블로그의 비밀 대화방에서 특정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리지 않겠다 약속을 받고 대화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방이란 폐쇄성이라든지 사람의 수라든지 관련 없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쇄성이 있어도 명예훼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이종원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 송혜교 씨 사건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건 네.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이 모두 선고가 됐는데 벌금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수십만 네네. 원 정도였는데 이 수십만 원 때문에 전과자가 된 거잖아요. 네네. 보통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뭐 벌금형에만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네네. 구속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양형 기준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명예훼손죄의 어떤 법정형을 보면요. 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선택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된다면 90% 정도는 그러니까 약식 기소가 되는데요. 약식 기소요? 네, 약식 기소라는 건 벌금형을 전제로 기소라는 게 한 90%가량이 되고 한 10%가량은 그러니까 실형을 염두에 두고 기소가 됩니다. 네. 실제 처벌된 애를 보면 한 퍼센테이지는 많지는 않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있긴 하군요. 네네, 예. 벌금형으로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이루어진 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네. 명예훼손 사건보다 이제 법정형에서 조금 더 높게 양형이 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 좀 낮게 측정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데. 정보통신망의 특성이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워낙에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매체를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성 자체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의 어떤 상한, 그다음에 벌금형의 상한도 모두 이제 중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하면 좀 더 중하게 처벌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악성 댓글을 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찌라시 증권가 정모 같은 형태의 어떤 네네.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네네. 그냥 뭐 참고 견디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요즘에는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벌이고 이런 경우에는 연예인 자체 이미지가 이제 손상이 되기 때문에 좀 꺼려했는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명예훼손이 유포가 되기 시작을 하면 그 자체가 워낙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워낙에 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연예인들의 경제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칫하다는 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민사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뭐 벌금형이라든지.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처벌이 됐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는 뭐 반드시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네. 반드시 이렇게 네. 두 개가 연결고리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근데 뭐 그 명예훼손죄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금액이 문제가 될 텐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것은 인격권의 침해라든지 개인의 어떤 위자료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고 재산상 어떤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인정이 되긴 좀 어렵다라는 좀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연예인들의 결혼설 등이 이제 소문으로 이렇게 떠돌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수위가 점점 더 네.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으려면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형사적으로는 악의적으로 이제 사설 정보지와 같이 악의적으로 정보를 조합해서 유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엄정한 조치가 내려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퍼나르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민사상의 어떤 손해배상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손해배상 금액 자체가 이게 침해된 명예훼손의 어떤 그 크기보다 좀 많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실제 발생한 손해 외에 네. 나쁜 악의적인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둔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마련해 놓자라는 김종신 변호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